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Day we hustle, but the night we Know that they ride or die. Know that they ride or die. I keep boys by my side. Know that they ride or die. 안녕하세요, 플로리스트 박성호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왜 당신은 꽃을 구입하지 않는가 입니다. 사실 꽃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죠. 왜 카네이션과 졸업식 꽃다발은 비싼가? 왜 비싸서 사치품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비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가? 괜히 꼭 졸업식 꽃다발이나 로즈데이 때 꽃을 사면 눈탱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 이유를, 왜 그런 생각에 도달하게 됐는지, 왜 그런 이유가 생겨났는지를 한번 알아볼까 해요. 어떤 방식으로 알아볼 거냐면 경제 논리를 통해서 알아볼까 해요. 수요와 공급을 보고 통계청에 나와 있는 추이들, 가격 변동 추이들을 보면서 왜 어떤 부분들이, 어떤 요점들이 가격을 변동하게 만드는 포인트를 만들었는지, 그럼 어떻게 그것들을 해소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이렇게 꽃 가격이 변동되는 이유들, 왜 꽃 가격이 비싼지, 왜 비싸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나눈 유튜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많은 분들한테는 좀 재밌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고요. 오늘은 화훼 시장에 관해서, 화훼 시장의 유통 구조와 어떤 식으로 상품들이 변화되었는지, 어떤 식으로 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변화됐는지, 어떤 상품과 서비스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I keep boys by my side. day we hustle, but the night Boys by my side. Know that they ride or die. My name came up a lot, it sounds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My name came up a lot, it sounds. 오늘은 카네이션의 가격을 가지고 왜 카네이션 가격이 비싸지고 어떤 의도에 의해서, 어떤 요점들에 의해서,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가격이 변동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볼까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훼 산업의 처한 위기, 왜 사람들은 꽃을 비싸다고 느끼고 구매하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카네이션을 통해서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카네이션의 가격 변동폭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짚어볼까 해요. 먼저 꽃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들 중에 공급이 가장 크겠죠. 농가에서 꽃 가격을 올리냐, 아니면 유통 과정, 도매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냐, 아니면 우리처럼 플로리스트들, 소매자들, 소도매, 그리고 사업체들이 가격을 올리냐, 과연 누가 이 비싼 카네이션의 가격을 만들어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까 해요.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농장이죠. 농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격의 변동폭이 생기는지 요소들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농가에 의한 변화죠. 농가에서 어떤 식으로 원가 상승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첫 번째는 종자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종자는 대부분 하나의 종자 회사에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일본 계열이나 외국 계열이에요. 뭐 유럽, 미국, 뭐 프랑스, 일본도 굉장히 많은 종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라별로 종자 회사에서 종자의 가격을 올리면 농가에서는 당연히 꽃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비율은 사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동폭이 갑자기 확 늘어나는 작물의 경우는 손에 꼽을 수 있었고요. 그게 직접적인 카네이션의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진 않았다. 그렇다면 또 농가의 가격 변동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 하나예요. 계절의 변화.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춥지 않기로 했는데 추워. 근데 이게 계속 추워. 일주일 넘게 추워. 그럼 난방비가 올라. 그럼 꽃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농작물이 계속 비가 와. 내일도 와. 모레도 와. 일주일 내내 와. 그래서 농작물이 썩는다면 그것도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폭을 만들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유통 과정상의 변화.
유통 과정의 변화인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업체가 생겼다고요. 새로운 도매 시장이 생겼는데 얘들이 되게 변칙적이야. 구매를 한 번에 대량으로 여러 가지 카네이션 농가들을 돌면서 쑥 훑어서 얘도 3,500원에 모든 농장에 있는 식물들을 다 사요. 그 후에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는 2,500원에 팔지 않으면 사지 않겠어 라고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유통과정을 잃은 농장주들은 땅을 엎거나 갈아엎어서 그냥 그걸 캐서 판매할 수 있는 인건비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외의 카네이션, 정상적으로 유통되던 카네이션의 가격은 그냥 쭉 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통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표를 잠깐 보게 된다면 이 인상 추이가 과연 화훼산업에만 국한된 것이냐, 요거를 한번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까 해요. 먼저 볼 건 우리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의 가격 인상의 폭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12년부터 한번 볼게요. 2012년부터 1629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 해부터 거의 80원, 90원 꼴로 가격이 올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1600원, 1629원, 1742원, 1856원, 1932원, 그리고 2015원, 이렇게 2015년도에서 16년도를 넘어갈 때 가격 추이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2016년에서 15년도에는 사실 앞에서 화훼산업 표에서도 보겠지만 화훼산업의 가격 변동 폭도 2015년도에 가장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2015년도, 16년도에 이 폭이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훨씬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합리적으로 가격이 오른 걸로 보여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버는 돈에 비해서 물가만 상승한다는 걸 느껴졌을 때는 체감 물가야 당연히 변동폭이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가격의 폭은 연 대비 한 80원에서 90원 혹은 100원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 80원에서 70원 내외로 보이네요. 그리고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을 한번 볼까요? 2088년 경우에는 500원이었어요. 그 후부터 매년 500원씩 한 3년에서 4년, 2년에 한 번씩 500원씩 오르고 있네요. 2년에서 3년 주기로 500원씩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로서 너무 크게 상승한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2, 3년에 한 번씩 500원씩 오른다는 주기적인 맥락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부터 화훼산업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농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지수를 한번 보자고요. 200% 포인트 기점으로 놓고 0%부터 200%의 퍼센트로 놓고 대조해 보았을 때 국화, 장미, 백합의 가격 변동 추이는 사실 어느 정도 일정하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백합의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거의 변화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장미의 경우에는 2013년도 때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상승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국화의 경우에는 사실 변동폭이 거의 없이 2016년도, 18년도 기점으로 가장 높은 포인트를 140포인트를 기록했다가 어느 정도는 떨어져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일정량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농가에서 도매로 판매하는 가격들, 그러니까 공판장에 넘기는 가격들을 우리는 통계청에서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본다면 농가에서 버는 돈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매해 원가 상승이 되고 가격 변동이 이루어지고 인건비가 상승하고 원료비가 상승해서 변동폭이 크게 나와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일단 농가에서 판매하는 가격 지수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었어요. 화훼 소득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농가 기준이에요. 왜냐면 도매 시장에 통계청 자료는 없거든요. 그래서 농가 기준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농가를 뭐 변론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큰 변동폭의 소득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를 기점으로 보게 될 텐데 대부분 2848만 4,300포인트를 기점으로 위아래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한 3만 포인트? 3만 포인트를 내외로 30만 포인트를 내외로 가격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 원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것에 비해서는 소득이 늘지 않는 걸 보이죠. 소득은 예전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뭐 이건 뭐 어디서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여기서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진 않을 거예요. 사실 가격 변동은 존재하지 않아. 너네들이 그냥 비싸게 사는 거야.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결말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농가에서도 판매하는 가격 폭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농가에서 수익이 늘었다면 당연히 소득 폭이 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점은 물가의 가격의 변동폭이 농가나 아니면 도매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폭이 확 늘고 확 준다라는 걸로 메모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모든 베네핏을 다 가져가서 결국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선 기말하지 않겠지만 물론 돈을 많이 버는 유통구조도 존재하겠죠. 뭐 그런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 표들을 보고 유통구조를 물론 대학을 다닐 때부터 유통구조에 대해서 배우고 학습하지만 사실 이 유통구조의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본론을 사실 얘기해 볼까 하는데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스킵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본론을 이야기하자면 유통구조가 크게 뭐 변동폭 가격의 변동 추이가 없는데 가격의 상품이 비싸진다고 느껴진 이유는 사실 어디에 요인했냐 그것을 한번 본다면 어디서 변동하게 됐냐 그걸 본다면 사실 화훼 산업의 유통 구조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야 해요. 유통구조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산업이 발전됐는지 어떤 식으로 상품군들이 형성됐고 그거로 인해서 발생된 산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사실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걸 좀 요약해서 앞부분에 짧게 이야기해보자면 카네이션 가격, 졸업식 꽃다발 가격이 왜 비싸냐면 그때가 가장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카네이션의 가격의 변동폭은 사실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매할 때 가격 변동폭이 왜 일정하지 않냐면 굉장히 단순한 경제 논리인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급량은 5개인데 필요한 사람이 1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분만큼의 가격이 오르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즌에 우리가 꽃을 구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구입하는 시기를 생각해보면 물론 개인 기념일도 있을 테고 뭐 승진도 있을 테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화훼 시장의 대부분의 화훼류, 절화류들의 꽃 소비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로즈데이, 뭐 성년의 날, 크리스마스 이런 시즌에만 한정되어 있어요. 시즌에만 한정되어 있는 꽃소비가 무엇이 문제냐 그걸 이야기해 본다면 시즌에만 한정된 꽃소비는 어떤 걸 야기시키냐면 농가에서는 공급량을 늘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만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한 시즌 예를 들어서 12개월 중에 12달 중에 4달에서 5달만 꽃소비가 이루어져요. 그럼 6달 동안은요? 5달 동안 번 돈을 6달 동안 유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확량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공급을 확대시킬 수가 없는 거죠, 농가에서는. 왜냐면 딱 5개월만 꽃소비가 많고 나머지 6, 7개월 동안은 꽃소비가 거의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은 시즌에만 확 몰리게 돼요. 그러면
도매도 소매도 우리처럼 소도매나 아니면 도매상들도 가격 변동이 그때만 커진다라는 걸 당연히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미리 사두거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뭐 그게 뭐 방법이 돼주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비쌀 때 꽃을 산다, 사실 그게 맹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구조가 변화할 수 없냐? 가능해요. 왜 그때만 비싸냐?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공급량을 늘릴 수는 없냐? 그렇다면 방법은 평상시에 수요의 량을 늘리면 돼요. 많이 평상시에 꽃을 살 수 있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텔레비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처럼 소비를 늘립시다, 꽃을 많이 삽시다, 막 그런 캠페인만으로는 시장을 확대하기가 조금 어렵죠. 질 좋은 상품과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의 상품들이 늘어나야만 가격을 맞출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도록 가격이 안정화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안정화되려면 도매시장도 안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제공해야 되고, 농가에서도 안정된 공급량의 물량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유통과정, 농가와 도매와 소도매와 일반 고객들, 이 유통과정이 전반에 걸쳐서 개선이 되어야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외국에서처럼 꽃을 사고 들고 뽐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꽃을 소비시키려면 가장 첫 번째가 당연히 플로리스트들,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합리적 가격에 꽃을 납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유통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화훼 산업의 유통 과정은 농가에서 꽃을 만들면 그게 화훼 집화장으로 가고요. 화훼 집화장으로 가면 도소매에서 구매하게 되고, 도소매에서 구매한 것을 우리처럼 중간도매나 아니면 소도매 하는 업체에서 받게 되고, 그걸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하게 돼요. 요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통 과정을 오래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변칙적인 유통 과정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보게 된다면 농가에서 바로 도매시장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생겼고, 농가에서 바로 소매로 넘어가는 경우, 이렇게 중간 과정들이 생략된 것들도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냐면 플랫폼형 도소매 서비스, 뭐 예를 들어서 꾸땡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꽃을 구입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화훼 집화장을 거치지 않고, 공판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나 아니면 도소매에게 넘겨주는 도매 서비스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런 것들을 건강하다고 볼 수 있냐? 뭐 나쁘지 않죠.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 왜냐면 다양한 유통구조가 존재해야 서로 경쟁을 통해서 유통과정들이 발전하는 부분일 테니까요. 하지만 각자의 이 유통과정들이 건강하고 강해야 이런 변칙적인 유통과정들이 있더라도 경쟁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현재의 경우는 어떠냐라고 한다면 하나의 변동폭이 생겨버리면 너무 가격의 변동 추이가 커져요. 왜냐면 도매시장의 경우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이에요. 도매시장의 수가 적으니까 경쟁이 조금 어렵죠. 그러면 농가의 경우에도 시즌적 소비 때문에 소비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일정된 소비량으로 견뎌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량도 적고,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한 해라도 과습 피해나 아니면 겨울철 동해 피해를 받게 되면 그 1년 농사가 전부 망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배추나 당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손실률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싸진 꽃을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중간 도소매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그러면 문제를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냐, 이것을 본다면 먼저 가장 크게 문제점이라고 대두됐었던 시즌적 꽃소비, 그리고 유통과정이
너무 단일화되어 있고 시장의 폭이 너무 작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 개선하면 어떻게 발전되면 좋겠냐. 그리고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니고 저도 대학에 가서 배운 거니까요. 어떻게 유통과정이 변하면 좋냐면 일단 시장이 다양성이 생겨야 되죠. 다양한 시장들이 생겨나야 하고 다양한 시장들이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질 좋은 꽃과 상품성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에 꽃들을 떼올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중간 도매나 소매자들이 살 수 있게 그렇게 시장이 다양화되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 경우에는 할 말이 많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도매와 소매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외국의 경우, 일본의 경우, 뭐 미국의 경우, 영국의 경우, 네덜란드의 경우 전부 등록된 업체만 도매 시장에서 꽃을 살 수 있어요. 왜? 도매 시장이잖아요. 도매 시장에선 업체를 등록한 소도매에게만 판매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일본의 경우에는 도매 시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훼 용품을 구입하는 도매 시장마저도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의 사람만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돼요. 뭐 그 이외의 사례가 많다 이야기 하더라도 거기서도 소매와 도매의 가격을 명확하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현재는 몇몇 곳의 경우에는 도매와 소매를 구분하지 않고 소매에게 꽃다발까지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게 옳냐 나쁘냐를 따진다면 모르겠어요. 개인의 자유고요. 민주주의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신이 선택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있지만 그러면 소비가 변하게 되는 거죠. 누가 꽃가게에 와서 플로리스트한테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플로리스트가 일하면서 도매 시장에서 꽃까지 사면 꽃다발을 만들어 주는데요. 왜? 그러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1년에 소비하는 꽃의 양보다 플로리스트들이 1년에 구매하는 소비의 양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풍류가 확산됐어요. 그래서 꽃시장에서 꽃다발 다 만들어줘. 어디서나. 그러면 구매자들이 굳이 비싼 꽃가게에 올까요? 좀 더 얼마라도 더 저렴한 꽃시장에 가겠죠. 그러면 플로리스트들은 점점점 직업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꽃을 구매해줄 주요 고객인 플로리스트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산업군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화훼시장이 줄까요? 늘까요? 당연히 줄겠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었던 유통구조는 이런 것들이에요. 플로리스트들이 저렴하다고 농가에서 바로 꽃을 구매해요.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당장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통과정이 건강한 유통과정이 무조건 확립되어 있어야만 이런 변칙적인 것들도 경쟁이라고 느껴지고 그것들이 경합할 수 있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 구조를 그리고 유통 과정을 좀 더 견고히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통 과정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냐?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백종원 선생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면 돼요. 합리적인 가격과 합리적인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상품군들을 개발해서 소비자를 매료시키면 돼요. 그래서 시즌에만 국한된 상품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소비시킬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들을 개발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유통과정이 개선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난 농가도 아니고요. 도매시장도 아니잖아요. 개인 플로리스트고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변화시키려면 내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전 이게 농가에도 유통 도매상에도 그리고 플로리스트들한테도 모두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하게 유통 과정을 만든다면 소비자가 당연히 구매욕이 늘겠죠.
구매가 늘어날 거고 수요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굳이 시즌에 국한된 소비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양한 소비가 생겨나게 되면 소비의 양이 늘 테고,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농가에서도 안정적으로 많은 양의 수확량을 늘릴 테고,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그 늘어난 수요에 맞춰야 공급이 늘어나고, 그리고 공급을 해주는 도매와 우리처럼 그걸로 플라워 디자인하는 사업체들도 당연히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통 과정이 건강하고 강력하게 생겨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장을 늘릴 수 있는 상품을 플로리스트들이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사실 뭐 그런 이유겠죠. 많은 사람들이 꽃을 조금 샀으면 좋겠어서, 뭐 나한테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조금 더 꽃의 절화나 분화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소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유통 과정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를, 수요를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공론이 필요하고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사실 결과가 생겨나는 거고 문화가 생겨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조금 다수에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상품들을 플로리스트들이 개발하고 다양한 시장들이 생겨서 그 시장들이 경쟁을 통해서 좋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요가 느니까 공급량도 늘릴 수 있는 안정적인 시장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농가들도 피해를 받지 않고 화훼산업의 시장을 크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뭐 중간중간 과정을 생략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뭐 결론은 이거예요. 카네이션이 비싼 이유는 비싼 시기 때문이고, 평소에 구매하지 않기 때문이고, 시즌에만 꽃을 판매하기 때문이고, 한정된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결론은 플로리스트들이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뭐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만들어야만 해서 가능한데, 어쨌든 방향은 거길 쳐다보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봤어요. 왜 당신이 꽃을 구매하지 않는지, 왜 카네이션이 비싸고 졸업식 꽃다발이 비싼지, 어떤 유통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비싸졌는지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댓글로 많이 욕하고 싶으실 텐데 뭐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변호사 하면 되니까 뭐 괜찮습니다. 농담이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해보고 그런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플라워 디자인을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요소들 한번 볼까 해요. 어떤 식으로 가격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거는 크게는 밝힐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식으로 상품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가게 하는지를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오늘 유통 과정에 대한 이 설명이 그리고 왜 화훼류 산업에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 채널의 대부분은 플로리스트들이 볼 거잖아요. 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보니까 그런 것들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사실 도매시장을 만드는 일이에요. 플로리스트들과 가드너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조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상품들을 개발하고, 그리고 도매시장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농장과 도매상과 그리고 소비자들 모두가 하나의 협동조합을 가입해서 저렴한 가격과 투명한 가격으로 공익을 위해서 판매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게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물론 누구나의 목표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노력하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왜 꽃값이 비싸졌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한번 자주 다룰까 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유통구조에 대해서 설명해봤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상품을 만드는지, 어떻게 만들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이 길고 지루한 과정들, 유통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 왜 당신은 꽃을 사지 않는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 My name came up a lot, it sounds. More when I was not around. Certain people that I know, they ain't no longer about.